2025년 4월 21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돈다방 미쓰리 방송은 하루 쉬었습니다. 4월 18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부활절로 인해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돈다방 미쓰리 어제 방송 하루 쉬었고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또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고요. 자, 미래로 가기 전에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일주일 전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우리나라 코스피는 2,500포인트를 탈환하는 게 목표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2,500은 한번 가보자 하는 게 목표였고 뉴욕 증시는 트럼프가 쫄아서 입 닥치고 조용히 지나가는 한 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자, 일주일 전에 그러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6개 증권사의 주식시장에 대한 시황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자, 그동안 장밋빛 전망을 했던 대신증권이 상하방의 변동성이 불가피할 것 같다라고 예상했다고 했고요. 신한금융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여전히 걸림돌이 될 것이다. 섹터별 희비가 보여질 것이다 라고 했고, BNK 투자증권은 5월 초 중순 이후까지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IM증권은 4월에서 6월 달 협상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얘네들 지금 시황 몰라서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미래에셋증권은 변동성 높은 횡보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변동성 높은 횡보 장세는 뭐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상상인 증권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서도 보수적인 전술이 필요할 때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전문가들을 살짝 깠죠.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조금만 올라가면 더 간다고 난리를 치다가 좀 빠지면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하고 거기서 더 빠져버리면 아직까지 주식 갖고 있었어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일주일 전에 해드렸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확실히 지난주 그러니까 4월 7일부터 4월 11일 보여줬던 변동성보다는 좀 안정된 모습이었고 2,500포인트 탈환이 실패했으나 그래도 어찌 그냥 꾸역꾸역 올라서 기관들이 매수하든 개인이 매수하든 2,500포인트 하면 가졌으면 좋겠어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뉴욕 증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입 닥치고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이번 주 과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고 미쓰리의 그림을 또 그려드릴 텐데, 자, 우선 국내 증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 금요일 코스피는 13포인트 상승해서 2,48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2,500포인트 탈환은 실패했습니다만 그래도 뉴욕 증시가 목요일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비해서는 2,500포인트 회복을 위해서 꾸역꾸역 노력을 했죠. 기관들도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자,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 2,380에서 2,600포인트. 최근 들어 보여진 코스피의 하단과 상단을 한 번에 그냥 묶어놓은 듯한 그림이 그려지죠. 자, 상승 요인으로는 추경 등 국내 정책 그리고 조기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대선 관련주 어떤 공약 이런 거에 관련주들이 장중에 움직임이 좀 활발한데 그거는 지금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잡아먹지 못해서 다 아우성들이어서 정책다운 정책을 내놓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을 다 모아서 이재명 대표와 맞짱을 뜨게 해도 지지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공약에 주식시장이 반응하는
아니면 이재명 대표, 즉 이재명 후보가 이 공약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이재명 대표가 이거 한 번만 하겠다고 하면 이거 막 상한가 가는데 이런 기대감이 지금 맞물려 있는 주식시장입니다. 자, 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도 주식시장에서 사실 이재명 후보가 김건희처럼 그렇게 뭐 주가 조작을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선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이용해 먹으면서 장중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 테마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하도 많이 해먹었거든요. 옛날에 반기문 후보 나올 때도 반기문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뭐 박근혜 관련주, 뭐 이명박 관련주 안 해봤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약간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그냥 그런 막 그냥 간이 그냥 막 심장 밖으로 막 튀어나오는, 간과 심장이 막 밖으로 막 튀어나오는 그런 불안한 매매는 하고 싶지가 않아서 저는 정치 테마주는, 대선 테마주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대선은 어찌어찌 하다가 윤석열이 장기 집권 하려고 김건희, 사랑하는 김건희 깜빵에 집어넣을까봐 못 견디고 내란 계엄에서 탄핵돼서 조기 대선을 하는 겁니다만, 올해는요, 이렇게 종목 장세가 이미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선 테마 때문에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종목들이 움직일 예정이었는데 거기 이제 조기 대선이 숟가락을 얹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락 요인으로는 미국의 품목별 관세 발표가 걱정되고, 그리고 경기 지표 둔화 우려가 하락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증권사 의견. 증권사들이 좀 입 다물고 있죠. 올라간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막 빠지고 막 롤러코스터 장세가 보여졌고, 그래서 쫄아가지고 변동성 보일 것 같아요. 5월 초 혹은 6월까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했는데 의외로 또 지난주는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아마 멘붕이 됐을 겁니다. 자, 세 군데 증권사 의견들을 좀 들어볼 텐데요. NH투자증권은 내수주 미리 선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이제 조기 대선 진행되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수에 힘쓸 거고, 뭐 이런 분위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조기 대선 때문에 올해 주식시장이 종목 장세가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올해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예정이었어요. 거기에 대선이 숟가락을 얹은 겁니다. 제가 주식은 뭐뭐뭐 때문에 오르고 뭐뭐뭐 때문에 내린다가 아니라 이미 주식시장은 갈 방향을 정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걸 모르는 전문가들이 아침에 눈을 떴더니 뉴욕 증시가 올랐으면 왜 올랐지 이유를 찾다가 붙여서 뉴욕 증시는 이거 때문에 올랐고,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도 올랐네 했을 때 왜 올랐지 이유를 찾아서 갖다 붙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미쓰리,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하늘과 땅 차이로 엄청난 차이를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제가 그 차이를 느끼시는 분들은 저는 과감하게 정말 직장 때려치고 저는 전업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차이를 아신다면. 자, 그리고 상상인 증권은요, 5월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기대할 것 같은데 그거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 중국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고, 관세 정책 완화 소식에 상승세가 이어갈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그렇게 안 봤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최대 압박 수위를 확인했기 때문에 주가 상승 기대감이 커집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트는 보지 않는데 인간 지표는 굉장히 잘 봅니다. 증권사들이 지난주는
아우, 변동성 커질 거예요. 보수적으로 매매해야 돼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2480포인트 이상 올라온 상태에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그 전주는 증권사들이 좋을 거예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라고 했다가 뭐 장중에 사이드 브레이커가 계속 오를 때도 발동되고 내리기도 발동되고 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쳤던 한 주였습니다. 저는 인간 지표 상당히 집중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뉴욕 증시를 좀 보면은요. 4월 21일 월요일 3월달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4월 22일은 특별한 경제 지표는 발표되지 않습니다만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량 인도가 1년 전 대비 13% 급감했다고 하죠. 4월 23일 수요일은 4월달 S&P 글로벌 서비스업 제조업 PMI 지표 예비치가 발표가 됩니다. 3월달 건축허가, 3월달 신규 주택 판매,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고요. 4월 24일 목요일은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3월달 시카고 연준 국가 활동 지수, 3월달 내구재 수주, 그리고 3월달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됩니다. 4월 25일 금요일은 4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직 연준이 블랙아웃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연준의 주요 이사 발언들이 엄청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둥, 아니면은 트럼프가 하고 있는 관세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된다는 둥,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닝 시즌 아까 테슬라 차량 인도가 1년 전 대비 13% 급감했다고 했는데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자, 어닝 시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지금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단지 어닝 시즌에 포문을 열어준 금융주는 실적이 괜찮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라든가 알파벳 이렇게 악재들을 끼고 있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경기 둔화 우려, 경기 침체 우려 지금 뭐 JP모건이라든가 이런 시티그룹 이런 애들이 S&P 500 지수의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를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 트럼프의 또 입방정 예상됩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은요, 저는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큰 이슈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물론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을 해야 되느니 마느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발언들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경제 지표를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경제 지표가 없어요. 뭐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3월달 거거든요. 그리고 금요일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 당연히 안 좋게 나오겠죠. 그리고 중간에 발표되는 뭐 내구재 수주라든가 주택 관련 지표들 이런 지표들이 지금 뉴욕 증시를 흔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지수의 움직임은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5일 거래가 되는데 한 3, 4일 정도는 한 2, 3일 정도는 뭐 혼조세 그러니까 뭐 다우지수는 오르는데 S&P와 나스닥은 내린다는 거와 3대 지수가 한쪽 방향을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3대 지수 중에 한 녀석은 꼭 다른 방향을 그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전문용어로 혼조세로 마감했다 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 보면 뭐 그렇게 시장을 막 좌지우지할 만한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신 종목별로 뭐 테슬라라든가 뭐 알파벳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종목별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겠죠. 종목별로 뭐 특징주들이 아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쫄아 있어요. 아직 쫄아 있어서 아직 쫄아 있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뭔가 좀 진정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갔습니다.
그죠? 내가 좀 한번 확 하려고 그랬는데, 막 주가 하락하고 막 다른 나라들이 막 미국 공공예정 만들고 막 대들고 이러니까 지금 약간 깨갱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쪽팔림을 회복하기 위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예, 거기에 관련돼서 트럼프의 발언들 좀 집중할 것 같고, 경제 지표는 크게 뭐 방향성을 보여줄 것 같진 않고요. 종목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종목별 움직임이 좀 활발할 것이다. 그러니까 종목별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뭐 테슬라가 오르거나 혹은 내렸는데 그 오름과 내림의 폭이 특징주로 설명될 만큼 좀 눈에 띈다, 이런 거죠. 뭐 2% 3% 오르는 게 아니라 뭐 10몇 %씩 빠진다든가 10몇 %씩 오른다든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활발할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어떨 것이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일단 2,500포인트 회복하려고 노력하겠죠. 예. 2,500포인트 회복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회복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주중에. 그런데 2,500포인트를 지키느냐, 2,500포인트 또 딱 가면 뭐라고들 하겠습니까? 뭐 2,500포인트가 됐다, 또 이제 2,600 간다, 또 지랄 이은병들을 할 거거든요. 2,500포인트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에는 또 여러 가지 발목을 잡는 일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2,500포인트는 터치할 수 있으나 2,500포인트 안착 혹은 2,600포인트를 막 갈 수 있는 막 분위기 되게 좋은 그런 분위기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얘기하고 결론 먼저 말한다는 건 뭐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뉴욕 증시, 우리나라 주식시장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뉴욕 증시는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이 특징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500포인트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키느냐 더 가느냐는 고민해 봐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다른 식으로 슬슬 다시 이풀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 블랙아웃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뭐 아니면은 관세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데, 지금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경제 지표를 보면 주택 지표가 많이 발표되잖아요. 경기 침체야 라고 막 걱정할 만한 경제 지표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뭐 그래봤자 뭐 내구재 수주, 그리고 심리적으로 뭐 소비자 심리 지수 정도 나오는 건데, 경기 침체 이야기는 좀 입닥치게 하고, 그리고 실적에, 그러니까 기업 실적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시장에는 비슷비슷한 호재와 악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다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치 뉴욕 증시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외에도 어닝 시즌도 있고, 뭐 금리 인하 이슈도 있고, 미국 경기 이슈도 있고, 뭐 다양한 여러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트럼프의 미중 관세, 뭐 관세 전쟁에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췄다면,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는 어닝 시즌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야지만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약간 해소될 수 있고, 트럼프에 집중된 눈도 약간 돌려줄 수 있어서 아마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는 기업들의 실적 이야기를 아마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도 혼조세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한 주 동안 보여줬던 막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막 정말 막 멀미날 것 같은 그런 롤러코스터장은 좀 당분간 오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물갈이가 지금 한 번 됐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물갈이가 한 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진정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보여줬던 그런 모습 또 나타나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하실 텐데, 그런 모습은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자, 종목 장세 이어질 거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대선 때문에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종목 장세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작년 말에 해드렸죠. 미쓰리가 가장 좋아하는 지수대가 2400, 2500, 조금 여유롭게 한 2600포인트. 지수 그렇게 꽉 잡아두고 종목별로 움직이는 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미쓰리가 올해 돈 벌 생각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작년 말에 해드렸습니다. 그죠? 저는 이거 뭐 조기 대선 이런 거는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주식시장만 보고 그린 그림이고, 거기에 윤석열이 12월 3일 내란을 저지르면서 계엄을 하면서 이렇게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되는 바람에 종목 장세에 숟가락을 얹게 된 것이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각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휘둘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코어를 딱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저질인지 아닌지, 지금 주식시장에 뭐가 키포인트인지 이거를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매매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돈다방 미쓰리는 안 하고요. 4월 20일 화요일 날 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미쓰리 예상대로 지수 잡아두고 그리고 종목별로 지금 열심히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행이고 또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분들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다행이고, 아마 올해 미쓰리 예상대로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4월 22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